안녕하십니까, 정재현입니다. 전날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. 다우지수는 약보합세로 좀 마무리가 됐고요. S&P 500과 나스닥 시장은 강보합세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. 일단 뭐 시장에 있어서의 흐름들은 좀 괜찮습니다. 어제 미국 쪽에 있어서의 지표 발표도 일단은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는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지표들이 좀 슬슬 나와주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.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예상치를 좀 상회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죠. 4주 평균 같은 경우도 이전치보다는 좀 높아지는 그런 모습이었었고,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증가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. 결국은 고용 쪽도 이제 어느 정도 식어간다라고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. 그러면 결국은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시각이 좀 더 커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일 수가 있습니다. 물가 지표도 서서히 좀 잡혀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, 뭐 나쁘지는 않은 그런 상황들이에요. 미국 시장 뭐 괜찮은 그런 모습들이고, 한국 시장으로 좀 보게 되면 지수에 대한 흐름들을 좀 먼저 보게 된다라면, 일단 지수는 상승을 추가적으로 좀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좀 보여집니다. 다만 이제 지금 구간에서는 좀 매물 소화 구간으로 좀 보여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.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 좀 강한 그런 모습들이 나왔기 때문에 휴식기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, 일단 선물 기준으로 보게 되면 지금 335포인트예요. 335P 이 자리대가 전고점권역이기도 하고, 그리고 121선에 있는 그런 자리대죠. 근데 이 자리대의 매물 소화를 좀 계속적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어요. 지수에 있어서의 조정, 이 부분들은 다음 주에는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지수가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과거에서처럼 많은 종목군들이 뭐 하락해주는 그런 모습들보다는 좀 순환매적인 양상을 좀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. 잠깐 뭐 지수를 좀 보게 되면 코스피 지수는 요 241선이 있죠. 잘 버텨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 61선을 지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. 추가적으로 좀 상승이 나오게 된다라면 뭐 저항 자리대로 보게 되면 2500선의 돌파 시도는 좀 나올 수 있으나 요 부분들이 올라간다라면 밀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이 갭을 메꿀 수 있는 그런 구간이에요. 좀 어중간한 위치죠, 지금 자리대가. 그리고 올라갈 폭보다는 내려갈 폭이 조금 더 많죠. 좀 중립적인 그런 위치니까 일단 무리하게 해서 할 필요성은 없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. 선물로 좀 보게 되면 계속 335포인트를 좀 말씀을 드렸죠. 여기 전고점 자리대, 그 전고점 자리대이기도 하고 121선 자리대예요. 일단 여전히 삼거리 오늘까지 하게 되면 삼거리일째인데 잘 버텨주고는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돌파를 해주는 것도 조금 쉽지가 않아요. 어제 외국인 쪽도 계속적으로 좀 매수가 들어왔습니다. 이거래일째 연속적으로 좀 매수가 들어왔고 선물 또한 마찬가지로 적은 물량은 아니었어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넘어가지 못했다라는 거. 어떻게 본다라면 여기서 가두리로 좀 잡아놓고 난 다음에 뭐 공매도를 청산한다든가 뭐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 싶은데, 여기서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것보다는 좀 조정을 기다려보는 요 갭을 메꿔주는 그런 모습을 저는 좀 사실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그러면서 이제 요 구간에 되게 된다면 어차피 순환매적인 그런 부분들은 좀 나올 수가 있으니까 순환매를 좀 노려보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지고, 지수는 뭐 양호하다라는 거, 조정을 받는다라면 뭐 매수관적으로 봐도 된다, 뭐 그렇게 좀 보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. 그리고 이제 섹터로 좀 보게 되면 여전히 개인 투자자들과 기관 쪽에 있어서의 싸움이 아닌가, 뭐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.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2차 전지 쪽에 있어서 집중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, 기관과 외인 같은 경우는 뭐 반도체 쪽으로 집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.
HBM 쪽에 있어서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고, 최근 들어서는 고점 권역에서 조금 흔들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, HBM에서 이제 또 내려오는 그런 부분들은 인공지능에 있어서의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죠. 온디바이스 AI, 이런 쪽에 또 얘기가 좀 나오면서 반도체 장비 쪽으로의 확산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. 이러다 보니까 이제 돌려먹는다고 해야 되나요? 계속적으로 좀 순환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죠. 이런 부분들을 기관 쪽과 외국인 쪽은 계속적으로 좀 얘기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. 그러면서 일단 이쪽 섹터가 하나가 좀 나와주고 있고, 2차전지 쪽 섹터는 사실 좀 개인 투자자들 위주로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. 중립적으로 좀 보게 되면 HBM 저평가 국면은 아니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, 2차전지 기관들은 2차전지 계속 고평가란 얘기가 나오지, 이 HBM이라든가 이런 쪽에 있어서는 고평가란 얘기를 잘 안 하더라고요. 제가 봤을 땐 둘 다 고밸류입니다. 근데 어찌됐든 얘네들은 많이 올라갔고, HBM 쪽은 2차전지 쪽은 많이 올라갔다 많이 빠졌어요. 그럼 반등이라는 것도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. 일단 오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상장이죠. 요게 일단 어떻게 되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. 흥행 좀 부진했던 그런 모습들인데 공모가 최하단이거든요. 얘가 흐름들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. 오늘 테슬라가 주가가 좀 밀렸는데, 이 테슬라 주가 밀렸던 건 뭐 아무 부분들도 없고, 머스크가 일단은 반유대 발언 뭐 이런 부분들을 옹호하면서 주가가 4% 밀렸다라는 그런 뉴스가 좀 있더라고요.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 부분들이 좀 밀렸었고, 앨범알이 좀 밀렸어요. 앨범알이 좀 밀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는데, 아무래도 종목군들이 좀 밀리게 되면 2차전지 쪽 같은 경우는 뭐 이중바닥형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자, 그러면 일단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, 뭐,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를 좀 보게 된다라면, 여기서 뭐 이제 이중바닥을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아닌가 싶어요. 반등이 한번 나왔고, 61선 저항이었고, 5일선 지지해주고 있고, 그렇게 저점을 좀 높여주는 이중바닥형의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, 그 예상을 좀 해보고 있고요. 일단 반등은 좀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,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, 포스코 홀딩스나 이런 것 또한 마찬가지죠. 뭐 포스코 홀딩스 또한 마찬가지로 좀 보여지고, 포스코 퓨처엠도 마찬가지로 뭐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지 않나, 뭐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. 과거에서처럼 만약에 올라가게 되면 뭐 이런 식으로 상승을 좀 바라시는 투자자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. 이거 이렇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. 여기서 이 부분들을 명확하게 좀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. 이렇게 올랐고 이렇게 올랐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. 왜냐하면 실적은 일단 꺾였어요. 이 부분들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. 이때는 기대감과 실적이 같이 나왔지만 이 부분들 실적이 꺾이면서 둔화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. 이런 상황에서 이런 식의 반등은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,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좀 좋겠어요. 그리고 반도체 쪽 같은 경우는 이제 확산이 좀 되고 있죠. 반도체 쪽은 확산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뭐 HBM 쪽은 너무 많이 올랐어요. 그렇기 때문에 전 조정을 기다리는 그런 사항들이고, 그리고 좀 보게 된다라면 이제 새롭게 나올 수 있는 뭐 인공지능에 대한 그 관련돼 있는 AI 온디바이스 쪽에 있어서의 관련주들, 뭐 이런 주들이 좀 더 낫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. 그리고 또 한 부분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, 이제 반도체에 있어서의 감산 효과가 나오게 된다라면 이제 점차적으로 가동률을 서서히 이제 높이겠죠. 향후에는 그렇게 된다라면 소재 쪽에 소재단에 있는 기업들, 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으로 서서히 모아가는 요런 전략도 나쁠 것 같진 않아요. 왜냐하면 반도체 쪽에 있어서 특화되어 있는 뭐 시스템 반도체라든가 아니면 HBM 관련되어 있는 투자라든가 이런 쪽에 있어서 투자는 하지만 보통 뭐 디램 쪽이라든가 보통의 반도체 장비 쪽의 투자가
그렇게 많지가 않아요. 그렇기 때문에 모든 반도체 장비 쪽이나 이런 기업들이 다 올라갈 수는 힘들다. 그러면 지금 현재 설비 투자를 해놓고 난 다음에 가동률을 줄여놨으니까 그래서 회복을 해주게 된다면 오히려 소재단은 좀 더 좋지 않을까,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가 더 빠르지 않을까 싶어요. 그렇기 때문에 소재 관련주들을 차라리 좀 여유 있게 보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,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. 그러면 이제 뭐 여전히 2차 전지는 바닥 확인해주고 있는 거고, 반도체 같은 경우는 순환매 뭐 이게 좀 확산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, 바닥권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. 여기서 이제 또 제약바이오 쪽이라든가 이런 쪽이 있을 거예요. 제약바이오, 로봇 이런 쪽의 기업들, 로봇 쪽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이슈가 발표가 되죠. 단기 고점권역으로 좀 보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좀 잘 대응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. 제약바이오 쪽은 여전히 저는 개인적으로 내년까지도 좀 봐야 된다라는 거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부분들이 셀트리온 그룹주들 계속 얘기를 하고 있을 겁니다. 아마 대부분 다 수익 번역일 거고, 일단 내년까지도 봐야 된다라는 거, 이 부분들만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일단은 오늘 결론을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 지수는 일단 조정을 좀 받을 수 있다. 그렇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자제하자. 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, 그리고 순환매가 좀 나올 수 있으니까, 종목별로 대응을 해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. 반도체 쪽 같은 경우도 뭐 HBM이라든가 이런 쪽보다도 덜 올라가 있는 뭐 AI 온디바이스 이쪽 관련 종목군들이나 뭐 소재 쪽 이런 쪽을 한번 보자. 이런 식으로 좀 보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. 그리고 또 하나는 자동차 쪽 부품 쪽. 자동차 부품주들도 일단 좀 나름 괜찮아 보이긴 하더라고요. 바닥권역을 이제 반등권역으로 좀 나올 수가 있으니까. 대체적으로 다 반등이 나올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너무 불안해들 하지 마시고 오늘 성공 투자하시고요. 주말 편히 보내시고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고요. 영상을 계속 올려드리고 있죠, 여러분들. 그러니까 구독 신청 부탁드리고요. 영상 보시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댓글을 달아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. 자,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. 방송 마치겠습니다.